안녕하세요. 초보 재테크 TV 미스터 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ELS하고 DLS 상품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ELS는 이름이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주가와 매우 관련된 투자 상품이고요. 특징은 ELS는 수익률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ELS는 어떤 상품은 5%, 어떤 상품은 6%, 7% 이렇게 청약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이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이고요. 대부분이 3년짜리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증권회사별로 비교해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발행이 되고요. 매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가의 지수가 손실 구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고정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당되는 청약 ELS가 상품에 따라서 손실 구간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뭐 45%, 40% 또는 뭐 60%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손실 구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의 상승 하락에 따른 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 구간에만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수가 반토막 이상 되지만 않는다면 뭐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뭐 편안하게 해당되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ELS의 기초 자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원유입니다. 원유는 이제 DLS의 기초 자산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ELS의 기초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로 스탁 50, 그리고 중국 지수, 미국 S&P, 그리고 뭐 코스피, 그리고 뭐 항생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초 자산이 되고요. 일본의 니케이도 기초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기초 자산을 선택해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3년입니다. 3년이고 상한 조건은 그 상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낙인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낙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유라든지 해당 품번, 해당 그 판매 증권회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LS를 투자하게 되는데 어떤 ELS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스텝다운형입니다. 스텝다운형.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주가를 평가해서 수익 구간인 경우 조기 상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90, 80, 뭐 75, 70 이렇게 그 6개월에 한 번씩 3년 단위로 3년 만기로 해서 주가가 평가되도록 하는 스텝다운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최종 상한되는 마지막 3년째 되는 구간에 조기 상한되는 그 수익 구간이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90, 90, 90, 뭐 80, 80, 80 이런 것도 있고요. 90, 80, 70 그러면 70이니까 70% 됐을 때가 가장 낮으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낮은 수익 구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원금 비보장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장형은 수익률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는 낙인 상품이 적은 저낙인의 낙인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 낙인이 몇 %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50, 60부터 합니다. 60, 55, 50, 45, 40, 3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품별로 가장 낮은 저낙인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대 수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 연계 증권의 기초 자산이
나라의 그 나라의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별 종목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나라 지수별의 스텝다운형 낙인이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낙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낙인이 50%인 상품을 선택한다면 기초 주가 지수가 청약 당시보다 5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ELS는 손실 구간에 진입됩니다. 보시면 지수가 이제 출렁출렁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 낙인이 되는 그 해당 시점이 가능한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0, 50, 뭐 45,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요 낙인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주가 지수가 쭈르르 흘러내려서 이 낙인 이하로 간다면 해당되는 상품은 손실 구간에 진입해서 향후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대 지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낙인 수준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ELS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낙인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기초 지수가 뭐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각각의 지수가 돼 있는데 각각의 개별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까 개별로 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 자산 중 한 개만 해당 낙인이 되면 모든 해당되는 그 상품은 모두 낙인에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초 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낙인이 떨어지면 해당되는 그 청약된 ELS는 다 손실 구간에 진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보시기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청약했을 당시에 주가 지수를 0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6개월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0%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조기 상환이 됩니다. 수익을 내고 조기 상환이 되고요. 두 번째 12개월까지는 마이너스 10%, 18개월, 24개월까지는 마이너스 15%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 30개월 만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됐을 때는 마이너스 20% 이상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만기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요 상품은 미래에셋 대우가 판매한 제품으로 베리어가 90, 90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90, 90입니다. 그 다음에 85, 85 마이너스 15% 그리고 80, 80 만기가 마이너스 2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되지 않고 수익으로 만기 상환되는 이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ELS 실전으로 가볼게요. ELS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증권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ELS를 하고 있는 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래서 ELS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4개의 계좌를 모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가장 이율을 많이 주는 상품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파생 투자 상품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가 커버를 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 ELS 청약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수가 많을수록 위험한 상품이고요.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이 큽니다. 한번 낙인이 발생되면 최소 50% 이상 원금 손실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기 상환은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상환이 되고요. 만기에도 기초자산이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지만 예금 상품이 아닙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이 보다 많은 상품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한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3년 만기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신중하게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청약 실전인데요. 이게 보시면 월지급지 매월 조금씩 해당되는 거를 지급하는지 또는 스텝다운형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이 어느 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몇 %인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 선택하는 상품, 청약 가능 여부, 투자 성향이라든지 상품 등급을 파악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종 설명서 그리고 위험 고짐은 투자자 유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계좌, 청약 계좌 정보, 환불 정보를 필요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LS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LS가 나름 위험한 상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별 자산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커버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투자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ELS나 DLS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자산만큼의 퇴직, 개인연금 또는 예적금 등의 현금이 있어야 돼서 해당되는 ELS의 어떠한 킥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킥인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킥인을 당하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해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향후에 나이별로 또는 여러분의 집이라든지 또는 투자 상황을 봐서 상황별로 투자 비율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EL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ELS의 구조라든지 또는 어떻게 상환되는지 그리고 청약 실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DLS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제가 현재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직접 저의 그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ELS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